저는 이제 아내가 여보 청소기 좀 돌려 그러면 제가 세탁기를 돌립니다. 아니 그리고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. 세탁기를 돌려. 네? 네네. 왜 그러냐면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고 싶었거든. 근데 말이 헛나온 거거든. 거기까지 저는 이 상황이 네. 이 맥락상으로 네네. 이거는 지금 세탁기를 돌려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. 그게 나는 듣기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. 소름 돋습니다. 진짜. 예,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심전심이라고도 네. 하죠. 저는 잘 듣는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요약을 잘하는 거.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말을 길게 해서 하고 싶은 이런 거죠. 이렇게 일단 요약을 잘해야 되고요. 예예. 두 번째는 맥락을 읽어야죠. 맥락을. 말에는 빈틈이 많거든요. 네. 흐름 속에서 그 말을 들어야지 뭘 딱 떼서 들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의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. 배경.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, 취지, 의도, 그 사람의 속마음, 숨은 니즈 네. 이런 걸 파악하는 이 숨은 니즈에 해당하는 게 세탁기 돌리라는 거거든요. 사실 그런 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특히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네. 말이 이 머릿속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요. 근데 알아먹어요. 우리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. 이게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 소위 그 에드워드 홀인가 그분이 얘기한 고맥락 사회거든요. 고맥락. 이 맥락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말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텍스트라고 그러고 그 텍스트 뒤편에 있는 머릿속 생각, 네.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그런 것들,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. 그래서 오히려 못 알아먹으면 그 못 알아먹은 사람을 탓해요. 네가 제대로 알아먹어야지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듣기를 잘해야 된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대화가 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대화가 이어져요. 예. 그냥 듣고 대답하고 끝 여기가 아니고 네. 일단은 들어. 그다음에 공감해 줘. 세 번째로 질문으로 가야 돼요. 이게 세 가지가 이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야 네네. 대화라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공감해서 듣기부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말만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. 그지만 난 안 들어. 네. 그게 있고 또 공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많죠. 그건 틀렸어. 아니야. 그건 나와 달라.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감을 안 해주는 데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듣기와 공감 단계까지 잘 갔더라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끊기거든요. 근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, 상대를 잘 알아야 또 질문을 맞아요. 그리고 상대가 궁금해야 돼요. 결국 궁금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왠지 알고 싶고 좋아하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야 궁금하죠. 아니 뭐 싫은 사람 뭐 궁금하지 않죠. 그러니까 질문도 안 나오는 거죠.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뭘 잘 알면 질문거리가 생기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알고 싶지 않으면 귀찮으면 질문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누가 첫 미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하거나 이럴 때 첫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질문거리 좀 챙겨서 나가는 게 좋다. 뭘 물어볼까 해서. 두 번째는 칭찬거리를 좀 챙기자. 네. 칭찬할 거리 찾아보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칭찬거리 챙기고 저는 이제 농담거리 좀 뭐라도 하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누구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할 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. 예. 그럼 이제 헤어질 때 자기가 들인 시간이 아까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라도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밥을 먹건 커피를 마시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쓴 것이고 그럴 때 그 내 상대편이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뭐라도 하나는 주는 게 있어야 된다. 그게 지식이 됐건 정보가 됐건 네. 아니면 무슨 재미가 됐건 뭐 감동, 통찰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근데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
뭐 깨달음 비슷한 게 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네. 하잖아요. 이제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면 웃기기라도 한번 웃음이라도 주는 그랬을 때 그런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나. 좋습니다.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고맥락사의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. 그게 되게 좀 확 와닿는데요. 대부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배우자랑 좀 다투거나 할 때 보면 이제 아내가 뭐 회사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오늘 뭐 힘들었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책의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. 아니 그 책에 나오는 아내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옛날에 상사가 재떨이를 던졌대요. 아니 와 정말 잘못된 거지. 그러니까요. 그거는 정말 요즘 그 형사 고발해야 될 네. 사건인데 요즘에 그렇죠. 잡혀가지고. 근데 내가 그 당시만 오래전 일입니다. 지금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네네. 그 속으로 첫 번째 든 생각이 네. 오죽 미웠으면 저랬을까. 아니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. 상사의 입장에서 네네. 오히려 오죽 화가 났으면 재떨이까지 던졌을까. 네네.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. 예.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. 네. 안 했지만은 내 반응이 그쪽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아유 당신 좀 너무 성질 좀 너무 그렇게 내지 말고 좀 죽이고 살아.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부부싸움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를 좀 봐야 된다. 아내 눈치도 보고 남편 눈치도 보고 예. 심지어 뭐 친구 눈치도 좀 보고 친구들이 딱 만났을 때 눈치를 좀 딱 봐서 제 좀 상태가 어떤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가 뭐 요즘 사는 게 뭐 어떤가 이런 좀 눈치를 보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게 네. 중요하죠.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만 충실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죠. 네, 좀 조금 눈치가 좀 없으면 눈치가 그래서 없어요. 삶이 되게 피곤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아니 저는 되게 눈치를 봐요. 그러니까 네. 눈치를 보니까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. 늘 사주경계를 하고 네. 분위기를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게 이제 눈치 보는 거죠. 삶의 어떤 지혜가 이제 쌓이신 거라고 아니, 생각이 진짜 난 들고. 100% 공감하는 게요. 예. 저는 거꾸로인데, 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격이 워낙 급해갖고 뇌하고 말하고 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, 그 와이프 아내는요, 제가 거꾸로 얘기해도 그걸 제대로 알아들었었거든요. 그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. 그 여성분들이 예. 그건 이제 눈치라기보다는 예. 공감 능력이 어. 탁월해서 그래요. 네. 저는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. 말하기 책 쓴 사람이에요. 네. 네. 정말 여성들이 네. 그런 감수성 네. 네. 이런 게 탁월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책에서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평소에 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그 몸짓 언어. 비언어적 요소도 이제 대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.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은 이렇게 나한테 어떤 행동으로 말을 하는지 볼 수 있는데 나 자신은 막상 대화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. 어떤 행동들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글쎄, 저도 네.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어디 그 방송에 나가거나 무슨 제 강연한 영상 같은 걸 절대 안 봐요. 막 오그라들어서 네. 정말 네.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 네. 이렇게 뭐 손 같은 걸 쓰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안감을 주게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걸 주고 그런 걸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대화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뭘 이렇게 자꾸 발을 떤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계속 만지작 한다든가 네.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떤 표정도 있을 것이고요.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, 어떤 태도, 어떤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가. 네. 사실은 그게 말 자체보다 어찌 보면 그 사람 인상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.
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. 네. 누구를 만났는데 뭐 말도 뭐 청산유수고 뭐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왠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그 부분도 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. 저희는 이제 이런 촬영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뜬 걸 보면 내가 저렇게 하고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보통의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거울을 보고 내가 말하기 연습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?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? 저는 앞으로는 다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 올 거다. 우리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있듯이 네네. 그런 게 올까. 유튜브는 좀 더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. 그게 말 공부도 된다. 많이 되죠. 네. 예. 그 어차피 또 영상을 보게 되니까. 그리고 두 분은 선구자죠. 일찌감치 4년 전에 벌써 잘 시작하신 거죠. 근데 예. 앞으로 다 이걸로 나는 다 할 거라고 봅니다.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세상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. 이게 비대면 이런 걸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다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뭐 메타버스니 뭐래서 맞아요. 이게 이제 더 진일보하게 예. 될 거고 그 세상 안으로 우리도 이제 들어가야 세상 살이가 가능해지는 때가 이제 저는 올 것 같아요. 제 죽기 전에나 하여튼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그런 환경에 대비해서라도 나의 말 습관 그리고 비언어적 습관도 좀 체크해두면 좋다. 예.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. 저희가 또 일부 마지막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말하기. 이건 어떻게 보면 대화라기보다는 좀 일상적인 사건에서는 뭐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또 질책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아니면 어느 다른 회사의 파트너하고 협상하는 일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직장 생활에서는 되게 중요한 순간일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일단 먼저 보고부터 예. 책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예 보고의 정석 이렇게 하라라고 예. 써주셨단 말이에요. 어떻게 하면 쓸 돼요? 때는 알았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네. 그런 거 미리 좀 질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기해 볼게요. 예. 질문은 좀 생각나는 대로 첫 예. 번째 네. 안 좋은 일일수록 오히려 보고해라.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. 네. 그 두 번째는 보고는 저는 자주 할수록 좋다. 윗사람이 짜증을 내더라도 예. 너 그건 좀 알아서 하라고 자꾸 와서 저 귀찮게 해 하더라도 네. 보고는 이제 자주 할수록 좋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윗사람이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하는 게 좋다. 그거 어떻게 돼가? 근데 그거요 이러면 늦다. 지금요 이게 이렇게 선수를 칠 필요가 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대체 윗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?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라. 내가 아는 걸 보고하지 말고 윗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걸 찾아서 보고해라. 내가 보고하고 나서 윗사람이 다 좋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도대체 뭘 궁금해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네. 보고할 필요가 있다. 그 밖에도 내가 한 10개 쓴 것 같은데, 네. 예, 내가 여기 한 개입니다. 예. 아마 나한테 뭘 물어보시면, 추가로 제가 생각은 날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정도만 잘 유념하셔도 보고하면서 이렇게 깨질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상사가 뭘 원하는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. 그러려면 또 그냥 질문을 잘하면 되는 거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네. 제가 많이 봤어요. 회장님을 3분 모셨는데 이제 회장께 보고 들어오는 사장님들, 임원들이 막 깨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와서 정말 보고도 막 잘했어요. 근데 네. 결국 회장이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찔러보는 거에 답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걸 봤는데 저는 묻지 않고 이렇게 회장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빙이 되는 상태랄까?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수준. 그 사람이 되는 것. 그러기 위해서는
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. 네. 근데 잘 알려면 좋아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. 좋아해야 알고 싶고 알고 싶으면 알게 돼요. 알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돼요. 저는 그런 경험은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. 처음에 김우중 회장 모실 때도 그랬어요.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거 할 때 정말 제가 그분을 닮고 싶고 늘 이제 그런 아주 어렸을 때인데 신입사원 시절 이런 때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은 결국은 그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윗사람을 어떻게든 좋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. 좋아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좋아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. 네. 상사는 전부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다. 상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. 그 가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봐라. 집에 가면 다 좋은 사람이다. 집에 가서 다 존경받는 부모고 그 누군가의 자식이고 다 그런 거고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 처지와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고 그 사람 또 깊이 들여다 보면은 좋아할 구석은 어딘가에 있다. 네네. 아주 막 실력 있고 까칠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내가 이렇게 보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실력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면 좀 측은지심으로라도 그 사람 좋아할 수 있다. 불쌍해서. 그래서 저는 그래야 직장 생활도 네. 그렇지 않으면 회사 가기 싫잖아요. 그렇죠. 싫어하는 사람 또 만나러 가는 네. 길이 뭐가 좋겠어요. 발걸음도 무겁고. 부살장난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가능하더라고.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진짜 실력이 있고 막 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서 매일 이거 아니다 다시 해라 고치라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배우고 있구나. 그러니까 많이 혼날수록 많이 배우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먹었을 때 막 혼내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네. 오늘 많이 배우네. 내가 월급 받고 배우네. 뭐 이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.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.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.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내 맘대로 반응하면 돼요. 내 맘대로 해석하고 저분이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화를 내고 혼을 내시는구나. 그러면 오히려 안 혼내면은 서운하죠. 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나 보네. 네네. 나를 그냥 포기했나 보네.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에 대한 그런 애정, 관심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이 또 알거든요. 미안하거든요. 그럴수록 쟤는 내가 그렇게 속이 없는 거야. 제가 사람이 좋은 거야. 내가 그렇게 갈구는데도 애가 갈구면 씩 웃으면서 또 와서 품에 안기고 그럴 때 그거 싫어할 상사가 없거든요. 네. 늘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어차피 직장 생활은 그냥 나를 맡기고 사는 거지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. 직장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남의 돈 받으면서 네. 그렇게 살겠다는 걸 각오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은 돈대로 받고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. 그런 건 돈은 십부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건 양립할 수 없다.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. 그러려면 나와야죠. 나와서 자기 삶을 살든지. 그래서 그 남의 돈 받고 살려면 결국은 저는 그게 방법이 아닌가. 예. 참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쭤봤는데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연결이 좀 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게 좀
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. 이제 요즘은 그런 인간 있으면 왜 참고 사냐 이런 얘기도 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저희 때는 정말 참고 살았는데 저도 우리 저만 때는 해도 맞기도 했어요. 네, 저만 해도 막 참고 살았던 그런 세대라서 근데 요즘은 또 할 말 다 하고 뭐 이게 마치 이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얘기하면 라떼는이 돼가지고 네. 힘든데요. 근데 네네네. 저는 이 힘의 역전이 있다 지금은. 음. 옛날에는 윗분이 힘이 있었어요. 음. 그리고 거기 참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제 그게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. 완전 역전됐어요. 윗사람 분들이 아랫사람 눈치 봐요. 네. 또 눈치 봐야 되고 네네. 그런 세상이 옛날에는 학교도 그랬잖아요. 학교도 선생님이 때릴 거 때리고 막 욕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네.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. 큰일 나죠. 네. 지금도 직장에서 그러면 갑질에다가 뭐 요즘은 그러니까요. 찍어버리잖아요. 사진 찍거나 그냥 네, 네, 오디오 네. 녹음해가지고 블라인드에 다 올라가고. 네,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. 그러니까 네. 오히려 힘이 아래에 있어요. 아래. 아랫사람이 더 힘이 있어요. 오히려 윗사람이 지금 눈치 보는 세상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 게 사실 때로는 이제 뭐 후배가 됐든 아니면 뭐 부서원이 됐든 뭔가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럴 땐 또 질책할 때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것도 되게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